우리 경우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무려 74%까지 높아지는데 이 수준은 지금 유럽에서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피그스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포르투갈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기업 부채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강변할지 모르지만 실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공기업에다 너무 많은 정부 예산을 숨겨서 변칙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저 4대강 토목공사 예산을 22조 중에 8조를 수자원공사에다가 변칙 처리해서 넘기고 그 중에 64%를 국토관리청이 거꾸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또 보금자리 주택은 12조를 LH공사에다 맡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부채와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우리 국가부채 수준은 이미 더 위험한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고 특히 그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릅니다. 여기 그 증가 속도를 보면 아일랜드가 가장 33.1%로 가장 높다고 나왔는데 우리 한국이 거의 그에 육박하는 31%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713조, 한 가구당 4,214만 원입니다. 4인 가구 하면 한 사람 태어나면 1,000만 원 빚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지금 오죽하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경제에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가계부채의 급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실업자가 500만에 육박하고 있고 실업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옛날에는 자영업자가 흡수를 해줬는데 이미도 과포화 상태에 있는 자영업에서 실업자가 넘어오니까 소화를 못해가지고 작년 한 해 동안 자영업자가 26만 명이나 도산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제대로 관리 못하면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그것은 금융시장의 적신호로 금융기관은 다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신불자는 더 늘어나고 이래서 위기로 치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는 총재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정세균 대표님 말씀대로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전세값 폭등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의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자리는 급격히 실업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는 부족한데 일자리를 늘려면 정부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이미도 국가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의 위기가 옵니다. 또 물가가 오르고 전세값이 뛰니까 정부 일각에서는 출구 전략을 써야 한다. 출구 전략이 무슨 뜻입니까? 금리 올리고 금융 수축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돈 많이 풀린 돈 회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이 급격히 취약해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부채 상환 능력은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142.3%인데 이것은 제가 확인한 통계로는 세계 제일 높습니다. 미국도 133%, 스페인 135%인데 우리는 142.3%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거든요. 이런 가계의 부채 상환 비율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함부로 출구 전략을 이 상태로 썼다가는 정말로 위기를 불러일으킬 대재앙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MB 추경 예산이 필요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추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정도 하는 거고 잘못된 예산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는 방법으로 수자원공사에다 예산 세탁해 놓은 4대강 예산만 해도 3조 2천억입니다. 이건 지난번 예산 심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또 세종시를 이 백지화한다 하면서 대기업들에게 이 조성원가보다 훨씬 싸게 땅값을 해서 MOU 체결한 것을 조성원가와 MOU 체결 가격하고 비교하는 것이 세에 재벌해 주는 것만 1조 7천억입니다. 이 두 가지만 해도 5조의 재원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일자리 추경해야 됩니다. 뭘 하느냐? 중소기업 예산을 5조 7천억이나 삭감했는데 최소 그중에 3조는 살려내야 중소기업이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추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부가 22만 개의 예산상 일자리를 줄였습니다. 그중 4만 6천 개가 청소년 일자리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입니다. 대학생들 학교에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인턴십하고 중소기업에 인턴십으로 채용하는 거 지원해주는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습니다. 전에. 이거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상 일자리는 많은 월급 못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고작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10개월 동안에 20만 명을 2조를 투자하면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고 중산층과 서민의 가계에 최소한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제적으로 지금 이미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높이고 미국 오바마 정부도 금리를 높이는 출구 전략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시간이 갈수록 압박으로 작용할 겁니다. 우리 물가도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추경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에게 저는 일자리를 위한 추경을 요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정부 누구든지 나와서 윤중현 장관이 나오든지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든지 총리가 나오든지 누구든지 나와서 토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2월 국회에서 하는 것이 거실을 펴면 더 좋고, 안 되면 4월 국회라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내놓지 않으면 이 정부 금년도 경제 꾸려가기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